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는 오디오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10년 전쯤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 21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지금 와서 피해 사실을 밝힌 건 얼마 전 이다영이 개인 SNS에 올렸던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설 연휴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뜨거웠던 어떤 뉴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설 연휴를 학폭 정말 뜨겁게 얘기잖아요. 다뤘죠. 네. 네. 학교 폭력 문제인데 예.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의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에 관한 뉴스가 지금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이 두 선수를 배국에서 영구 퇴출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네. 3일째인 오늘 9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오늘 이들의 소속팀인 흥국생명이 이 두 선수에 대한 징계를 발표한다고 해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종훈 작가는 스포츠 평론가이시기도 한데 네. 징계수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요구하는 영구 제명이나 임의 탈퇴는 안 나옵니다. 이보다는 가벼운 징계 나올 겁니다. 단정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그 단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 사건이 학원 폭력, 학교 폭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에 들어오기 이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흥국생명 프로 구단인 흥국생명과 프로 배구 연맹 입장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이전에 프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른바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네.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됩니까? 네. 규정이 없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우리 배구계와 스포츠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가해자 보호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 보호입니까? 네, 가해자. 가해자 보호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죠. 예. 근데 우리 배구계와 한국 스포츠계에는 말이 되는 얘기인데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네. 이 말이에요. 예. 당장 지난 2월 11일에 흥국생명 관계자가 언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두 선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심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징계라는 것도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됐을 때 내려야 된다고 판단된다. 이게 또 불을 지는 게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이 말에 분노해서 추가 폭로를 하는 상황이 됐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선수 보호가 먼저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에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팀 내 선배거나 혹은 실력이 뛰어난 동급생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건 선배로서의 제 역할을 한 거고 맞은 애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스포츠계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네. 또 쌍둥이 자매의 경우나 남자 배구의 송명근, 심경섭 선수 경우처럼 실력이 좋은 동급생이 폭력을 행사하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당장 눈앞의 성적 때문에 때린 가해자부터 보호합니다. 네. 맞은 피해자에게는 조용히 넘어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것 역시 스포츠계의 오래된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구계가 이런 가해자 보호 우선주의를 보여왔던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금 인터넷과 SNS에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는 2009년 국가대표 박철우 선수 폭행 사건인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 사진 한 장 올려놨습니다. 당시 남자 배구팀 코치였던 이상열 코치에게 박철우 선수가 맞아서 얼굴이 저렇게 됐어요. 네. 이후 대한배구협회는 사실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박철우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이 사실을 득필하니까 비난 여론이 쏟아졌죠. 그리고 또 대한체육회의 당시 회장이었던 박영성 회장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러자 대한배구협회가 부랴부랴 이상열 코치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립니다. 근데 지금 이상열 코치 뭐 하고 있을까요? 뭐 일하고 있습니까? 남자 프로배구 대표팀 KB손해보험 감독입니다. 무기한 자격정지였다면서요. 이거 다 풀어준 겁니까? 다 그러면? 풀어줬어요. 실제로 이상열 코치는 대한배구협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 받았는데 프로배구연맹 코보 경기 감독관으로 근무했어요. 협회 징계 효력이 코보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배구협회도 여론이 좀 잠잠해지니까 슬그머니 징계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 2019년 9월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2012년에 경기대학교 감독을 지내요. 지금은 프로배구단 감독으로 잘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런 배구협회, 프로연맹, 프로구단들입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징계, 기각이 어떨까요? 네. 판단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런 가해자 보호 우선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가해자 보호 우선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피해자를 스포츠계에서 퇴출시킨다는 거예요.
예. 작년 6월에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네.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주장 무자비한 폭력과 괴롭힘으로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자기들은 그런 일 안 했다라고 계속 부인해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지훈 선수를 비롯한 6명의 현역 동료 선수들이 증언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정지훈 선수는 국회 소통관에서 폭력을 증언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이 선수들 뭘 할까요? 다 그 저기 뭐 쫓겨났습니까? 6명 중에 정지훈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운동을 접었어요. 그래요? 이재용, 이다영 쌍둥이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 역시 당시에 배구를 접어야 됐습니다. 가해자들은 보호받고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쫓겨나도 떠나야 되는 한국 스포츠. 이 비정상의 구조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정의준 동아대 교수가 2009년 했던 말을 반복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협회가 징계만 잘했어도 지금보단 훨씬 더 잘 돌아가고 있다. 2009년에 한 말입니다. 가해자가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면 그냥 넘어간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해자 보호 우선주의.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